먼저 진행하는 작업은 요즘 주방 수리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라는데요. 낡은 싱크볼과 수전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최근에는 곡선형 싱크볼보다는 직사각형 모양을 선호하는 게 추세라고 합니다. 네, 일반 그거랑 다른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수전을 하나 더 달아요. 물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그거랑 이제 예전 같은 철망 같은 거 넣었는데 여기에 레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맞는 이제 부속품들을 여기다 넣어서 설치해서 쓰는 거거든요. 기존의 단순한 구조와 달리 요즘엔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 기능적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폭포수 수전이라고 이제 돌려가면서 수전을 하는 거거든요. 돌릴 때마다 물 나오는 입구, 물 양이 다르게 나와요. 별도의 채반을 사용하지 않아도 과일이나 설거지한 그릇을 올려놓고 물을 뺄 수 있는 바구니와 내부에 물이 나오는 수전을 설치하고 작업자가 싱크볼을 위치에 맞게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프는 왜 붙이는 걸까요? 설치했을 때 이 수평을 안 잡아놓으면은 나중에 설치했을 때 삐딱하게 설치가 돼서 반이 두 개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준 좀 잡으려고 지금. 실리콘을 접착면에 고르게 도포한 후 조심스럽게 싱크볼을 올리고 밖으로 밀려나온 실리콘은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사실 힘든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좁은 싱크대 안으로 몸을 구겨넣고 불편한 자세로 설치해야 하는 작업이라 여간 곤욕이 아닙니다. 자주 하는 작업이지만 익숙해지질 않을 만큼 힘이 듭니다. 견디다 못해 잠깐 밖으로 나와 한숨 돌립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힘들지만 다시 싱크대 안으로 들어가 작업을 재개합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또 나옵니다. 나 목에 진한 것 같은데 목 좀 주물러줘. 괜찮으세요? 응. 어때요? 시원하세요? 좀만 더. 장시간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게 쪼이다 보니까 진짜 목이랑 손이 너무 아프다, 진짜. 공간 협소하니까. 괜찮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그래, 다음부터는 너가 해라. 수전은 위에서 움직이면 안 되고 밑에는 또 쪼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빨리 해야지 고통도 짧아지니까 아파도 어떻게든 참고 일단은 마무리 짓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씨름한 끝에 싱크볼과 수전 설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물을 틀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본인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물을 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 받아서 과일 같은 거 씻을 거 있으시면 쓰시면 되고, 물 같은 거는 이제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요즘 이제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기능이 없던 싱크볼이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싱크볼로 교체됐습니다. 자, 이번엔 무슨 작업을 준비하는 걸까요? 대리석 상판이 깨졌네요. 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이어가지고 충격을 가하면은 얘가 깨질 경우도 있고 금이 갈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깨진 부분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멀쩡한 인조 대리석을 잘라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불필요한 공간들을 조금 더 잘라내가지고 거기에 이용을 해서 세기를 만들어 집어넣는 거거든요. 먼저 벌어진 틈새 안으로 넣기 좋게 대리석 한쪽 끝을 뾰족하게 갈아줍니다. 그리고 벌어진 틈에 넣어 크기를 맞춰본 뒤 빼놓습니다. 다음엔 갈라진 곳에 전용 접착제를 바른 뒤 다시 대리석 조각을
촘촘히 채워 넣어줍니다. 이거 말렸는데 얼마나 걸려요?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고요. 겨울철에는 한 최대 20분까지 기다리면 완벽하게 경화가 되고요. 경화가 된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잘라내고 연마하면은 이제 작업 퀄리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조 대리석은 천연 대리석과 달리 접착제를 붙이고 연마를 하면 떨어져 있던 두 개의 조각이 붙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수리가 됐을까요? 우와, 감쪽 같네요. 통으로 갈았을 때하고 이렇게 수선만 했을 때하고는 비용 차이가 많이 나요? 대략 이 정도 사이즈면 100만 원 정도가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보수, 크랙 보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한 2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갈라졌던 부분이 새 것처럼 깨끗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 시각 또 다른 작업자는 필름 재단이 한창입니다. 문짝은 새 걸로 교체하시고 이제 색상을 맞춰가지고 이제 틀에 시트지를 바릅니다. 상하부장 문은 교체하고 남은 테두리 부분에 필름을 붙여 색깔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크기가 좀 큰데요? 뭐에 필름을 붙이는 걸까요? 이건 지금 엄청 기네요. 네, 맞아요. 이게 문짝이어가지고 여기 수납할 수 있는 문짝이어서 이거는 문짝 교체가 아닌 필름지로 마감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검지손가락 부분을 잘라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손으로 만져봐야지 이게 얼마만큼 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필름의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잘라놨어요, 저는. 생각보다 필름 가격이 비싸 오차를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신중하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게 조금만 틀어져도 안 좋기 때문에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틀어져서 다시 뜯으면은 필름에 붙어있는 이물질 같은 게, 이거 찐득이 같은 게 떨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닦고 끌어내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한번 잘못 붙인 필름은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붙이는 작업도 상당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뭘 하는 걸까요? 떨어지지 말라고 열 처리를 줬습니다. 필름은 열 처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시간 지나서 잘 떨어져요. 특히 모서리 부분은 잘 떨어지기 때문에 열 처리 후 정교하게 마무리해줘야 합니다. 작업이 끝난 현관 수납장 문을 부착하면 필름 작업이 끝이 납니다. 새로 문을 교체하는 대신 필름 시공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주민들이 퇴근하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배달시켜 먹을 때가 많습니다. 나가서 먹으면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안에서 다 배달로 빨리 먹고 또 빨리 작업하고 그래야 또 고객님도 이제 빨리 끝내드리면은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 메뉴는 빨리 배달되는 중국 음식을 제일 자주 먹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일하는 분들이 모두 20, 30대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일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데 들어가면은 200 초반 이렇게 벌 건데 그 이상으로 보니까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작업 끝나고 이제 입금이 되는 걸 보면 행복하죠.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작업이 재개됩니다. 이번엔 작업자들이 무거운 냉장고를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냉장고에 맞춰서 옆에 수납장을 카페장 형식으로 이렇게 밥솥이랑 가전이랑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짜는 작업을 오늘 하는 거예요. 냉장고 장은 수리가 아니라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장을 철거하고 작업자가 시공할 곳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체크합니다. 지금 저희는 센치 단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 정확하게 현장에서 맞춰서 이렇게 재단한다고 보면 돼요.
공장에서 미리 재단을 해서 오면 오차가 생길 수도 있어 시공 현장에서 재단을 한다고 합니다. 1차 재단을 한 후엔 다시 높이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런데 이 불빛은 뭘까요? 거의 레이저 레벨인데 얘로 이제 수직이랑 수평을 보면서 맞춰주는 기계라고 보면 돼요. 벽이나 바닥의 기울기가 똑바른 곳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설치 전 수평을 먼저 맞춰줘야 합니다. 지금 옆에랑 정면에서 봤을 때 지금 수직 수평 수직이 다 이제 레이저 위아래가 다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보면 다 맞다고 보면 되거든요. 본격적인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수납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수평이 안 맞으면 장이 틀어질 수도 있어 작업 중에도 여러 번 확인합니다. 이쪽 레이저는 선명하게 나오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희미하게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낮다는 건데 얘를 이제 장을 좀 여기보다 좀 더 올려줘야 돼요. 이제 얘를 바닥과 타구 사이에 받침대를 끼워줍니다. 뭘 끼워서 그만큼 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수평을 맞춘 후 남은 선반과 수납장을 모두 올리고 고정용 나사를 빠짐없이 체결하고 나면 냉장고 장 완성입니다. 냉장고 옮기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내가 냉장고 무게만 100kg이 훌쩍 넘기 때문에 운반도 만만치 않은데요. 조심스럽게 냉장고를 장 안으로 넣습니다.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수납 공간도 늘어나고 딱 맞게 장을 짜 넣으니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네, 냉장고 높이에 맞춰서 이제 장을 짰기 때문에 냉장고 들어가고 이제 옆으로 틈새 공간이랑 냉장고랑 도어 사이에 공간을 이제 가이드에 맞춰서 딱 이제 요즘에 나오는 키친피처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냉장고 장의 높이와 깊이를 맞추고 카페테리아형의 수납장을 함께 설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싱크대 상하부 장문을 달아주면 완성인데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말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요. 망가져 있던 곳들을 수리하고 오래 사용해 낡고 보기 싫은 것들을 교체하고 나니 부분 수리만으로도 10년 된 주방이 화사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변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작업 다 끝났고요. 네, 지금 이제 색상이 이질감 없이 설치해드렸어요. 가격에 비해서 너무 아예 싹 달라진 느낌이라서 그래서 더 만족도가 큰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새로워졌고 그리고 특히 이 홈파장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이사 온 것 같죠? 그죠? 네 맞아요. 완전히 이사 온 것 같아요. 변색된 싱크대 문은 교체하고 냉장고 장은 새로 설치. 여기에 부분 수리까지. 전체 교체 대비 60% 저렴한 비용으로 주방 리모델링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한 작업이 해가 저물어서야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 일이 정년이 딱히 있는 건 아니어서 몸 관리만 잘 하면 이렇게 앞으로 꾸준히 한 70세, 80세까지도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앞으로 몸 닿을 때까지 열심히 관리해서 그때까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